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반중 동맹 강조한 미국, 중국은 반발, 한국의 영향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쭉 얘기를 드리고 중국에서 반발을 한 내용과 이것이 정말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것이 좋은 것이냐 한국에, 아니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분석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반중 동맹 구축에 나선 미국입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그리고 첨단 핵심 소재인 배터리, 히토류 분야에 반중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히토류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줄이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 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 이것을 추구한다는 게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턱밑까지 출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죠. 중국 제조 2025에 지속적인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제재를 통해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 기술의 싹을 자른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서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고립시킨다는 게 이번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빅2가 아닌 빅1으로서의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중국산 첨단 소재 부품 수입 차단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24일 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가 있고요. 이게 1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게 2번, 그리고 히토류가 3번이고요. 이번에 10가지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료용품 이게 4번, 이게 히토류가 3번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히토류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한국 3사가 되게 잘 나가요. 한국 3사, 특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현재로 보면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히토류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주하고 지금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호주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고 호주에서 지금 기술을 많이 받고 있죠. 외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 대신에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1번이 반도체였죠.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이득을 얻을 것이고,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과 일본이 이득을 얻을 것이고, 히토리와 같은 경우는 호주와 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지금 어디가 생각을 나냐면 말레이시아고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인도네시아.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지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특히 히토류의 사용량이 80%를 중국에서 수입할 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히토류와 같은 경우는 희귀한 물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희귀한 물질은 아니에요. 희귀한 물질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 공해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공해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포기하고 중국에서 사다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않겠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 가지고 으름장을 놓죠. 한때는 80%까지 히토류의 생산량을 차지했어요. 90% 가까이까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미국이 히토류와 배터리 수입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 히토류는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배터리는 어느 회사예요? CATL. CATL과 비아드, BYD. 비아드도 요즘 찍혔어요. 네. 이 회사들을 이번에 완전히 견제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왜 배제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첨단 분야 소재 그리고 부품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히토류와 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 테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히토류를 무기로 삼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중국이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문제를 벌일 때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공급을 줄여서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히토류는 배터리, 연구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가지 원소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전투기까지 이러한 첨단 무기에도 핵심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아주 필수적이죠. 히토류는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브라질, 아까 언급드렸던 말레이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등에서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 때문에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전에는 90%까지 갔어요. 90%까지 갔지만 3분의 1이 지금 줄어버렸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이거 가지고 으름장을 많이 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자칫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히토리와 같은 경우는 중국이 58%, 미국이 16%, 미얀마가 13%, 호주 7%, 기타가 6%. 지금 호주 기업과 지금 힘을 모아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대만이 22%, 한국이 21%, 일본이 15%, 중국이 15%, 미국이 12%. 지금 보시면 대만이 1위고 한국이 2위,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3위고 중국도 3위예요. 이미 미국을 넘어섰죠. 중국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와서 지금 공장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TSMC가 공장을 짓죠. 공장을 짓는데 지금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곧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다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반도체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는 미국인데요. 반도체는 중국이 향후 히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이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170조 원. 지금 상상이 안 가요. 170조라는 그 돈이 170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올해 자국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인 SMIC에도 벌써 5조나 투자했습니다. 올해에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 한국에 이어서 셋째 규모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비율이 24%까지 늘어나면서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내수 시장을 보고 들어간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의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중국이 37.5%, 그리고 한국이 34.7%, 일본이 19.9%, 기타가 7.9%입니다. 이건 자료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대만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그룹이 뭐냐? TSMC. 그 중심에는 TSMC가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2차 제재를 통해서 TSMC와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와 반대급부를 줘야 되죠. 보조금을 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1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오는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상외로 여기 공장을 짓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 이용을 할 때 지금 인건비가 대만보다 30%가 더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 많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불만 섞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TSMC는 일본 도쿄 인근의 스쿠바에서 연구소를 짓고 공장 건립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일본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이고 또 삼성전자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도 대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만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에게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만의 TSMC와 UMC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 부족 때문에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차량은 지금 힘들어집니다. 계속.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명령 4대 품목 외에 언급된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명령 4대 품목,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료장비, 배터리, 그리고 무엇이죠? 히토류. 히토류까지 4개 품목이죠. 그 외에 국방, 보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의 산업에 대해서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디커플링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 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당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도 손해를 끼친다라고 지적했어요.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지만 이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으로서는 아주 힘든 내용이 되겠죠. 지금 미국이 시장 규칙과 자유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좀 웃긴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싸우든 중국이 이렇게 싸우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저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한국에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정말 이득이 되는 이야기냐, 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초반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공급망 검토 대상 4개 품목에는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현재는 이득이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예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 그리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시장에서 일본, 중국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CATL과 비아드가 있죠. 차량용 배터리에서 이렇게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의 CATL이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한번 딱 맞아버리면 꼬그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중국의 기술들은 좀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빨리 나와야 돼요.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그리고 강화 쪽으로 그냥 간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쓸 때니 너희들은 공급해 주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국에겐 굉장히 유리하죠. 한국에 그대로 공장을 놔두고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 증대를 해주라. 그리고 자기 미국 기업을 육성을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특히 미국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지금 GM과 함께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1, 2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치열하게 싸웠죠.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고 지금 포드가 자체적으로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하고 맞물려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자체 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행정부 관계 당국자는 이번 검토가 금융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인센티브라는 것은 여기 와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관세 같은 경우도 공장을 지으면 관세 얼마 삭감해 줄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달 정책은 관세 정책은 또 다른 거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온 것을 관세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관세가 없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미국에 가서 생겨야 되는 공장들까지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이러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에 핵심 품목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동맹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으면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히토리오와 같은 경우도 호주 회사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쪽에 들어가야 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금융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유럽에는 조금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유럽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한 소식통은 검토 결과가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온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보류.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기업의 문화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지만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또 해야만이 미국 국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간다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